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현역 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곧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터져나왔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가 가장 궁금하지만 동시에 국정원 수사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정치적 파장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석기 의원 사건의 실체 또 수사 배경, 정치적 파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하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호영 기자는 통합진보당을 담당하는 기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건의 실체부터 살펴볼까요? 국정원이 아직 정확히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요. 국회 체포동의안이 도착했죠? 내용이 네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체포 동의 요구서에 첨부된 범죄 사실로 이 사건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월 12일이죠.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주직원 등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 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로 삼아서 투쟁할 것 등의 어떤 지시를 내렸다. 그것이 내란 음모다. 국가보안법상의 찬영고무다라는 식으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RO라는 네. 혁명 조직을 만들었고 그 총책을 맡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체포동의서에 그런 내용도 들어있나요? 요구서를 보면은요, RO의 총책이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돼 있고요. 그가 맡고 있는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경기 동부, 경기 남부, 경기 중서부, 경기 북부 등 4개의 지역별 권역 그리고 중앙팀, 청년팀의 조직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석기 의원이 문제 발언을 했다는 5월 12일 모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인가요? 아니면 국정원 얘기대로 RO 조직원들의 모임인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게 피의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로 전제하기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다만 그날의 모임의 성격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공식적으로 당에서는 모임 자체는 도당에서 연락한 도당의 모임이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열성적인 당원들을 포함한 지도부 모임으로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당에서는 해명을 했고요. 네. 대체로 알로 모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더 대중적인 모임이 아닌가라고 숫자가 일단 있습니다. 너무 많죠. 예. 130명 정도 되니까요. 예, 너무 좀 공개적인 모임인 것 같고요.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법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석기 의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다는 건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이 또한 그 체포동의 요구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들여다보면은 북한이 무력혁명의 상징으로 선전하는 한자로 권총 사상 이런 걸 얘기합니다. 권총할 때 총이 들어가는군요. 총을 언급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을 또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인상적인 또 대목이 나오는데요. 철탑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그야말로 쟤들이 보면 귀신이 국할 노릇이다. 이런 언급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폭파하라는 지시하고는 좀 다른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 의원이 했느냐 마느냐가 확인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체포 동의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보당의 해명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정치 군사적인 준비가 정말로 무기를 준비하라라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당시 5월의 전쟁 위기와 관련된 정신무장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만큼의 만반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네요. 네네네. 군사적인 준비를 정신무장이라고 해석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총기 발언이나 실제로 시설 파괴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봤을 때 의심의 여진이 있습니다. 자, 이석기 의원은 발언 당사자인데요. 본인은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본인은 일단 부인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실 설명 의무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맞받아쳐야 한다. 네. 정치 군사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나요?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쟁 준비를 본인이 언급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취지나 발언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다시 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석기 의원 이외에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세 분인데요.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그리고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그래서 주로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형법상의 내란 음모, 그리고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 세 사람 말고 또 국정원에서 구속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단 5월 모임이 핵심입니다. 그 5월 합정동 종교시설에 모인 130명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RO라고 국정원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상당수를 이번 주 내에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는 국회의원의 보좌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추가 구속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사의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국정원은 이번 사건 수사를 제보를 통해서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정원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RO, 이 조직원이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에 그 북한의 호전적인 실체를 깨닫고 직접 이것을 제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설명이죠? 예,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진보당 쪽에서는요, 수년 동안, 길게는 수년 동안 또는 수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당원을 매수해서 그를 정보원으로 삼아서 프락치 공작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인지 통합진보당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소재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외 있습니다. 이민설이 있었는데 네네. 뭐 해외로 아직 나간 것은 아니군요. 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그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조직보호를 위해서 들고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 개혁안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또 외부적인 요인이긴 합니다만 시국회의에서 주도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하는 촛불 집회가 견조하게 상승세,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었고요. 또 오는 14일에 시국회의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런 분석은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홍경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다음에 이번 사건이 터졌다는 점 때문에 이게 혹시 공안 세력의 작품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예,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력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듯한데요. 김기춘 실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도에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을 지휘한 전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1991년도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이죠. 예. 그리고 뭐 92년도 초원복집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홍경식 민정수석을 보면은요, 이분이 또 대표적인 공안통인데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하고요, 대검에서 공안 부장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통합진보당의 의원이나 당원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지 이것도 참 궁금한 대목인데요. 자, 이분들은 이석기 의원의 발언 또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28일 날 압수수색이 있은 후에 그 당 전체 기구를 투쟁본부로 바꾸면서 비상체제로 돌입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의원들은 개인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이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일부 당직자나 아니면은 이 이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대중정당으로서 이런 발언들이 공개 협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부적절하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문제다라는 지적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통합진보당하고 좀 거리감이 있죠? 천막을 치고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
이 물타기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차는 따르되 네. 그것을 동의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국정원 개혁은 뭐 이전의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원칙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예. 이석기 사건하고는 별개다. 예. 이런 주장이겠죠. 예. 자,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안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마냥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 여권 안에서도 이번 사건이 일종의 국정원의 반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나요? 사실 국정원에서 이 사건을 내놨을 때는 새누리당에서 즉각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체가 드러나면서 구속 요건이나 아니면은 국정원이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는지가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네. 이것이 과연 내란 음모에 가까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는 율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이 작년에 그 경선 부정 네. 사건을 겪었는데요. 그 때문에 심상정 의원 등이 탈당을 해서 정의당을 만들었죠. 네. 자, 정의당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특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음모는 이 땅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다.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예 정당 해산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자, 하호영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당 해산 절차는 저희 헌법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중론도 정당 해산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어서 이후에 진보당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예. 네. 예. 유권자들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네. 법률적으로 정당 해산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런 얘기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하호영 기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호영 기자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애초부터 진상조사위가 꾸려져서 이게 별개의 문제로 다뤄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학교에 다닐 때도 일반 친구들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어들이나 용어를 써가면서 납득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강변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용어를 쓰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서적인 거부감이 좀 있어요. 예. 지금도 사실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진보당으로서도 대중정당이고 합법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왔으니 본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속이라든가 언어들은 좀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진실로 규명이 되면 대우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아주 적절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은 아직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RO라는 이상한 명칭의 혁명 조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또 이들이 내란 음모를 어디까지 꾸민 것인지 앞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을 아예 해산시켜야 한다거나 민주당과 정의당도 선거 연대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같은 것으로 동일시해서 통합진보당을 이 기회에 없애버리고 또 민주당과 정의당에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2000년에 결성된 민주노동당의 후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만든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 중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합진보당 전체를 주사파나 종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강령과 당원 당규 어디에도 위헌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중정당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다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통합진보당을 살리는 길입니다. 통합진보당이 그 정도의 자체 정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하호영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송환용이었습니다.